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래간만에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번까지 섹션 10을 진행을 했어요.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섹션 11이 되고요. 자, 한번 내용을 보면은 프리앰플리파이어, 스몰 믹서, 아니면 믹싱 콘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할 텐데,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 초창기였죠. 초창기에 그 콘솔에 대해서 믹서에 대해서 아날로그 믹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콘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할 거냐면 콘솔과 믹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왜 써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임피던스 컨버터에 대해서, 포너 앰플, 되게 어렵긴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겐 스트럭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믹서를 다루면서 오퍼레이팅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특정 소리가 깨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잘 컨트롤을 했는데 레벨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소리가 이상하게 깨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디스토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용어를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믹서하고 콘솔 이걸 혼재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의미 전달은 잘 되니까. 그 믹서가 어떤 걸 쓰고 계세요? 콘솔을 뭘 쓰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당연히 믹서는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콘솔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믹서라는 개념은 작은 채널을 가지고 있는 믹서를 믹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몰 믹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12개 채널 보시는 것처럼 인풋 채널이 1번서부터 12개 채널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RIAA 포노 프리앰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뭐냐면 턴테이블을 연결을 했을 때 턴테이블만의 좀 카트리지 자체가 좀 독특한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콘솔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걸 콘솔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인풋 채널이 1에서부터 32채널 이상 되는 믹서,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콘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버스도요, 아웃풋 버스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1에서부터 4개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아웃이 하나가 있고요. 2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믹서를 바로 우리는 콘솔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좀 크다. 그럼 콘솔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좀 작다, 소형이다, 그러면은 이제 믹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프리앰플리파이어를 왜 쓸까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프리앰플을 왜 쓰냐면 우리가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시그널 자체를 어느 정도 크기로 레벨을 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앰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폭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왜 프리앰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향 장비라는 거는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음향을 다루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노이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이즈가요, 초단의 노이즈가 얼마나 작은가에 따라서
종단에 있는 노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증폭되는 초단의 증폭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프리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녀석이 얼만큼 노이즈가 작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노이즈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 앰플리파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예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믹서에서 마이크 프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마이다스 콘솔이 프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다스 콘솔이 베링거로 인수되면서 베링거의 제품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된 거죠. 프리 앰프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비주류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마이다스를 인수하면서부터 우리의 관심도가 갑자기 호감도로 이제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앰프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보는 임피던스 컨버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콘덴서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내장된 프리앰플리파이어가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이제 마이크에 내장된 프리앰플리파이어가 많은 양의 증폭이 된다고 하면은, 하이 임피던스가 된다고 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전송로상에, 보통 마이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먼 곳까지 시그널을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이 임피던스가 되면은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거죠. 험 노이즈라든지 다양한 노이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이 임피던스를 로우 임피던스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단에 마이크 아웃풋에 컨버터를 임피던스 컨버터를 집어넣는 거죠. 임피던스 변환기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로우 임피던스로. 포노 프리앰프가 있는데 이제 뭐 프리앰프 종류 중에 이제 포노 프리앰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이파이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왜 포노 프리앰프를 사용하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니들이 있잖아요. 이제 바늘로 그 트랙을 돌아가면서 픽업을 해요. 픽업을 한 다음에 이 픽업된 것들을 정기적인 신호를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카트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트리지 성분에 의해서 독특하게 증폭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20Hz에서 20kHz까지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요. 지금 점선으로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레코딩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레코딩 할 때 어떤 EQ 값을 가지고 있냐면 커브 곡선을 갖고 있냐면 20Hz에서 마이너스 20dB의 레벨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20kHz 되면은 20dB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EQ 값을 갖고 있는 커브 값을 갖고 있는 프리앰프로 레코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생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만큼 올렸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플레이백 할 때는 다른 곡선, 그러니까 반대되는 곡선을 만들어주게 돼요. 20Hz, 그러니까 20Hz에서는 20dB로 증폭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20kHz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dB로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특한 EQ 값을 가지고 있는 프리앰프를 사용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이 레코딩 된 것을 정상적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리 포스트 패더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믹서를 다루다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당연히 알죠, 여러분들. 패더 앞에서 뽑았을 경우에는 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패더 뒷부분에서 패더의 조절에 따라서 음량 값이 바뀌는 거를 이제 포스트 패더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억스 채널로 많이 쓰잖아요. 억스나 버스 채널을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 스테이지 모니터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싱어들 같은 경우에 모니터를 줄 때는 프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프리를 주고요. 그다음에 시그널 같은 경우 이제 MR이라든지 AR이라든지 기타 등등 오디오 소스 같은 경우를 플레이백 할 때는 재생할 때는 포스트 페더로 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별적으로 이제 마이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그 싱어들에 맞게끔 음량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하우스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계속 움직이겠죠.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니터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포스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싱어가 노래를 한 다음에 그 MR을 쫙 내려요. MR을 싹 내리는데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소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MR 소리가. 그럼 왜 그러냐? 모니터 스피커에서 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 1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로 써야 되고요. 마이크라든지 어떤 인스트루먼트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프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패닝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죠. 뭐 레프트로 할 거냐, 라이트로 할 거냐. 우리가 느끼기에 레프트 쪽에서 느끼게끔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센터는 가운데, 라이트는 라이트 쪽에 오른쪽 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느끼게끔 이제 패닝을 조절을 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운드의 배치를 소스 사람들의 배치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패닝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싱어가 이쪽에 있는데 소리는 이쪽에서 자꾸 나와.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싱어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소리가 자꾸 나와. 좀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맨 마지막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Summing Amplifier, 어떻게 Summing Amplifier가 오버드라이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인풋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쫙 있겠죠. 믹서 같은 경우에는 12, 32채널, 여러 가지 인풋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채널들을 지금 보시는 아테네이터, 이제 감쇄기를 얘기하는 건데, 레벨을 조절을 하겠죠. 그쪽 버스로 보내는 신호의 레벨을 각각 다 조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Actual Summed Level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모아져서 마이너스 3dBu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3dBu. 어떤 걸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15dB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노미널 레벨, 아주 기본이 되는 노미널 레벨은 마이너스 20dB인데 이것이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밍된 레벨은 마이너스 3dBu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미널 레벨은 마이너스 2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액추얼 레벨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3dBu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오디오 시그널이 움직이는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빗금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sum amp가 있어요. 믹서에서 썸 앰프가 있는데 이 썸 앰프에서 인풋 클립이 되는 데가 레벨 0dBu라는 거죠. 여기서의 0dBu가 클립 레벨이라는 거예요. 0을 넘어가면 클립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서밍 돼서 온 레벨이 마이너스 3dBu이기 때문에 클리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스토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여기 15dB 게인을 올린 거예요. 마이너스 3dB에서 15dB 게인을 올렸기 때문에 플러스 12dB가 될 거고요. 플러스 12dB에서 다시 6dB 감소되니까는 6dB가 될 거고 6dB에서 15dB를 또 게인을 올렸기 때문에 실제적인 액추얼 레벨은 21dB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노미널 레벨 같은 경우에는 0이었지만 올리고 내리고 해서 플러스 4dBu가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가 노미널 레벨이 마이너스 20인데 플러스 15dB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dB가 되겠죠. 마이너스 5dB에서 마이너스 6dB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1dB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1dB에서 플러스 15dB 게인을 올렸기 때문에 플러스 4dBu의 노미널 레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미널 레벨, 실제적으로 피크 레벨, 요 액추얼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요런 그래프를 자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클리핑 된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가 가지고는 인풋 서밍 앰프의 인풋 클립이 레벨이 0dB인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오프를 했어요. 뮤트를 걸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뮤트를 다 이제 레벨을 이렇게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밍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 있겠죠.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서밍된 레벨은 플러스 2dBu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클리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위치에서 클리핑 되는 약 2dB가 플러스 2dB가 클리핑 된 걸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클리핑 된 시그널을 서밍 앰프에서 증폭을 시키죠. 15dB 증폭을 시키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테나를 아까 전에는 6dB였지만 이 너무 레벨이 크니까 여기서 그 11dB 로스를 감쇄를 시킨 거예요. 감쇄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온 출력 값은 플러스 4dBU에 뭐 액추얼 레벨은 플러스 21dBU가 됐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노미널 레벨은 플러스 4dBU, 21dBU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노이즈가 디스토션이 담겨져 있는 시그널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은 나온 거죠. 인풋 게인 전반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인풋 게인에 그러니까 많은 인풋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두 개 움직이는 걸 전반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마이너스 9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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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dB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낮춰서 얼마큼 실제적으로 서밍된 레벨을 마이너스 3dBU로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혀 액추얼 레벨이 실제 마이너스 3dB, 0dB를 넘지 않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밍 앰프를 거쳐서도 그 다음에 로스를 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아웃풋 앰프를 거치고 나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믹싱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마이크만 내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크다고 해서 어떤 디스토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서밍하다 보니까는 이 믹서가 감당할 수 있는 썸 앰프가 감당할 수 있는 클리핑 레벨을 넘어가기 때문에 디스토션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다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지털 콘솔이나 어떤 오디오 콘솔을 다룰 때 그룹이라든지 VCA, 뭐 DCA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절을 해가면서 레벨을 맞춰가면서 클리핑이 되지 않도록 디스토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작업을 여러분들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엔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